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 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날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생활비를 줄이려고 고정적인 비용이 뭔가 이렇게 함께 찾아보는데 항상 고민하는 대목이 바로 보험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되려고 가입은 하지만 당장 이제 이득이 없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해지를 고려하는 가장 1순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제 막상 또 깨려고 하다 보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고 또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을까 주저하기도 하죠. 맞아요. 딱 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계속 냈기에는 그냥 너무 아깝고 또 깨자니 내온 돈이 아깝고 딱 맞는 설명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가입하지 않았다면은 깰 일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보험을 해약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깝더라고요. 네,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더라도 보험 가입한 다음에 2년 동안 유지되는 확률이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가입하고 2년 내에 보험을 해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신중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렇지만 또 오랫동안 보험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급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지를 또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이때 무조건 해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보험을 깨지 말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깨지 않고 조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료를 좀 줄인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더 이상 내지 않도록 이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해약하시는 분들은 당장 또 큰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라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줄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보험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려볼 텐데요. 감액 완납, 연장 정기, 주계약 감액, 특약 삭제, 납입 중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잘 안내 드릴 테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만 듣기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일 먼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감액 완납은 말 그대로 이제 보험 보장성의 특약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료를 완납해서 즉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어떤 분이 이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암진단금 5천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 텐데 네. 이분이 예를 들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급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졌다고 하면 여기서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암진단금에 대한 보장은 받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감액 완납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총 20년 중에서 10년,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가입했던 암진단금 5천만 원을 절반이 2,500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보험료는 그 비율만큼 보험료 납입하지 않는 대신에 보장의 내용을 그 비율만큼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감액 완납 제도. 해지를 원하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나가는 보험료 너무 부담된다 하는 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다른 내용으로 소개해드릴 게 연장 정기라는 것입니다. 네. 연장 정기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멈추는 건 동일한데요. 감액 완납과는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감액 완납은 낸 기간 동안 보장 금액을 줄여서 쭉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네. 연장 정기는 보장되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최종 만기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이 5천만 원에서 아까 2,500만 원으로 절반이 줄었는데 그렇죠. 연장 정기는 이 5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되 네. 실제 만기가 기존에 100세였다면 이제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80세, 70세 이런 식으로 만기가 줄어드는 식인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좀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제도 중에서 어떤 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까요? 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게 딱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향후에 추가로 보험 가입이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보험료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감액 완납이 조금 더 적절할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보장이 길게는 필요 없지만
꼭 필요한 기간 동안에 넉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장정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의 사망보험금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 그때 이제 가족에게 어려움이 끼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연장정기 같은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납입 기간을 줄이거나 보장을 줄이는 것 외에도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보험 조정할 때는 깨지 말고 빼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깨지 말고 빼자. 예. 네. 보장성 보험은 이제 가입하는 시점에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하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지한 후에 다시 가입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또 많이 흐르고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가입이 어렵거나 또는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깨지 말고 가입한 보험 안에서 비싼 특약들이 있다면 먼저 그걸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필요하게 된다면 이 특약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처음에 가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거나 또는 빼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주계약을 줄이는 주계약 감액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기타 특약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보면 주계약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요. 이 주계약은 보통 사망보험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의 취지가 사망보험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주계약인 사망보험을 크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주계약을 줄이면 그 줄어든 비율만큼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거를 주계약 감액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약을 삭제하는 건데 말 그대로 불필요한 특약을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이제 실제 보험의 내용과 금액을 보면 보험료는 비싸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보험사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 그 보험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그 특약만 일부 삭제를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보험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더 추가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고민하고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보험료 조정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만 알려주실까요? 네, 마지막은 납입 중지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인 보험은 2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네. 이것을 실효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 보험의 경우는 실효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네, 보통 보험의 이름에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네네. 네, 유니버셜이라는 거는 보험사에서 상품을 출시할 때 은행처럼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하는 등의 편의성을 붙인 건데요. 이런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을 때 기존에 이제 납입했던 보험료 안에 쌓여있는 돈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대체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보험료를 낼 계획은 굳이 없지만 또 그렇다고 굳이 깰 생각도 없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보험을 쭉 유지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지를 고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이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들어봤는데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